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결코 마약을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던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박유천 씨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님, 마약 사범이기는 하지만 사실 초범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구속이 된 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일단 뭐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도 이제 그런 마약 전과도 없었고 이번에 어떤 마약을 투약하게 된 과정이랄지 본인이 연예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걸 이유로 되면서 변론을 잘했다고 한다면 영장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실제로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는 정말 마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좀 그 기자회견만 보면 좀 약간 신뢰성이 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저도 기자회견 모습을 봤지만 진심 어린 그런 표정을 봤거든요. 저는 근데 신뢰를 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였냐면 머리카락이 있고 또 몸에 다 털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면 분명히 나올 건데 그것까지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부인을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3번 조사받는데 다 또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다리털에서 일단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갈 때 다 제모를 하고 탈모 염색하고 탈색 염색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부터 저는 그 기자회견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황하늘 씨 진술만 있다고 한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황하늘 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도 이게 같이 있었던 그 장면뿐만 아니라 마약 판매상으로 되는 사람한테 돈을 입금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약을 가져보고 이런 것들이 CCTV에 다 나타났는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다리털에서 필로폰 양성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재판부 자체도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다. 그래서 한나절 만에 영장을 발부한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범행 그 혐의를 부인을 하니까 재판부는 어제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영장을 이제. 그렇죠. 이제 반성을 해도 영장을 기각할지 않을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주 너무나 적극적으로 본인이 부인을 하면서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니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영장 발부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구속기로에 섰던 박유천 씨의 이 현장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시죠. 왜 양성반응 나온 건가요? 마약 구매한 투약 하셨나요? 구매한 실생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에서 마약 양성 반응 나온 거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검사 결과 양성 나오셨는데 아직도 투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영장 실패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팬들한테 하실 말 없으신가요? 네,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박유천 씨 모습. 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프로파일러님, 어제 저는 저 영상을 좀 계속 보기도 했는데 사실 박유천 씨 보면 염색도 새로 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옅은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했고 또 하나는 살짝 왜 하늘을 보기도 했잖아요. 이게 어떤 심리를 좀 표현하는 걸까요? 보통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은 약간 생각을 정리하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여러 가지서 생각을 제로 베이스로 다시 맞추려고 하는
이 코딩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잘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는 있는데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 그러니까 네. 좀 이중적인 심리가 지금 계속 상황 때문에 계속 생각을 좀 계속 바꿔서 하려고 싶은 심리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보면 사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유천 씨가 계속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 모습도 그렇지만 머리 염색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거인멸을 하는 의도가 아니냐.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안 나갈 때는 보통 인정하는 쪽이에요. 네. 반성의 의미로 저는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근데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진위를 다퉈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자회견이 발목을 잡았고 오히려 악수가 돼버렸고 패착이 된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실토합니다. 마약했습니다. 라든가 이후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범이기 때문에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닌 가능성은 뭐냐면 초범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이번에 이 경찰 쪽에서 입건으로 이제 혐의를 검찰 송치할 때 지금 5차례 투약을 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네. 양도 나왔습니다. 네. 황하나 씨와 함께 구입한 양도 나왔습니다. 3차례 구입, 5차례 투약. 그게 올해만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다수잖아요.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 아직도 연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과거에는 또 얼마나 더 했겠느냐. 황하나 씨 진술이 여러 가지 무게감을 지금 실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나는 전혀 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필로폰 성분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왔는지 난 모르겠다. 그럼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판사 입장에서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내 몸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왔는지 나는 모른다. 입증도 못해요. 그게. 그럼 유일하게 추리를 해보면 아니 잠자고 있는데 그럼 황하나 씨가 약을 넣었단 말인가? 오히려 황하나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 마약했는데 연예인과 함께 했는데 그 연예인이 강권을 했고 마약을 박유천 씨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박유천 씨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저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너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예인이 나라고 이야기 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그의 연기력에 우리 모두는 속았다는 결론이에요. 현재는. 왜냐하면 마약을 한 게 확인이 됐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어떻게 그 약물이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본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소명을 재판부는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법원은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경찰 수사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의 최종적인 기소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이 입증돼야 되고요. 유무죄는 재판으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필로폰 성분이 어떻게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검사도 하셨으니까 이런 이제 마약 사범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체내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체내에 이제 투여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사나 그런 걸로 해서 강제로 투약이 됐다고 하면 본인이 알 수 있죠. 어느 시점에서 누가 나를 술에 취해 있는데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유천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이제 신빙성 있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또 본인이 어떤 병원에 다니는데 우리가 엄청난 통증이 있다든가 막 수술할 때 마약 성분이 있는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치료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치료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검출이 됐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버닝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음료수를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거기다 마약을 넣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다 보니까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부분은 박유천 씨의 얘기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근데 자기가 체내에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 어떤 신빙성 자체는 이제 거의 없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하늘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는 것 자체는 내가 이제 이 상황에 와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일단 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아마 재판 담당 변호사하고
굉장히 심사숙고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첫 재판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지금 좀 정황들을 살펴보면 본인도 박유천 씨 본인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간단하게 보자면 양성 반응도 나왔고 분명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는 스스로 알았을 텐데 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 그 심리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한 거죠. 대중한테 얼굴을 보이고 대중한테 직접 어필하는 것은 박유천 씨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예인들은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다른 거고 예. 또 다시 또 대중 앞에 얼굴을 보일 때는 똑같이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은 법정에서 하고 다른 문제. 판사님은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에 어떤 경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선택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라진 1.0g의 필로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누가 같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우연히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지금 얘기가 많이 되지만은 이 부분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변호사한테 있느냐 아니면 박유천 씨에 있느냐? 지금은 이게 헷갈리는 부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악수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배 교수께서 보시기에 지난 한 2주 가까이 되는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보면 박유천 씨의 이제 그 모습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염색도 그 기간에 한 적어도 2번은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의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좀 있으셨나요? 보통 이제 마약을 많이 한 사람, 박유천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이 한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이 마약을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예. 근데 그것이 그 합리성이 깨져나가는 순간순간 표정이 변하고 거기에 대한 좀 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막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염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몸짓을 한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판사님도 좀 걱정하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고 하는 걸 도주에는 사실은 극단적 선택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 안에 이걸 구속을 해서 조사를 받게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판사님께서도.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한랭킹 다음 한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